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부드러운 만사행동 시간입니다. 신문, 조간신문에는 칼럼들을 그 행간의 의미, 또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발산하려 이 글을 썼는지, 그 필자의 속내를, 또 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때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순서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이것저것 잡학을 좀 아는 게 있고, 언론계 33년 넘게 하면서 마당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도 꽤 있고 해서 이런 시간이 우리 저에게는 좋습니다. 너무 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되고, 제가 약간 다혈질이고 적응적이라 화가 나면 잘 못 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뭐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주필 있는 짤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시간이니까 시부터 벌거숭이 바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자원이라는 시, 1926년에 태어나서 72년까지 불과 46세, 요절이라고까지 하기는 외정시절에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길게 사신 건 아닙니다. 아주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는 약간 어렵긴 하나, 굉장히 이 시인의 에스프리, 정수, 진수를 보이는 그런 시입니다. 이 박스건 작가, 시가 있는 아침을 연자는 이 박스건 작가는 상당히 이 선구안이 뛰어납니다. 좋은 시를 골라내는 능력이 아주 좋고, 이 또 시를 나름대로 해설하고 평석하는 능력도 아주 탁월합니다. 프랑스 시인 아르투르 랭보,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상처 없는 영혼. 참, 뼈에 사무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이 구자원 시인이야말로 상처 없는 영혼이 라고 이 박스건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가 생선비늘처럼 얼룩진다. 벌거숭이 바다. 이 박스건 작가, 비가, 바다에서 내리는 비가 생선비늘처럼 얼룩진다. 참 우중충한 참 고뇌에 어린 그런 시를 쓴 시인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비가 생선비늘처럼 얼룩진다. 벌거숭이 바다. 괴로운 이의 어둠, 극약의 구름. 죽고 싶은 만큼 괴로운 그런 모든 고단한 인생,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물길을 밀어보내는 침묵의 배. 침묵의 배라는 이 표현도 압권입니다만, 물길을 밀어보내는, 물길에 떠밀려 내려가는 배가 아니라 배가 물길을 밀어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 이 절차입니다. 괴로운 이의 어둠, 극약의 구름, 물길을 밀어보내는 침묵의 배. 슬픔을 생각하기 위해 닫힌 눈 하늘 속에 여럿으로부터 떨어져 섬은 멈춰선다. 참, 이 시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시는 아니지만 곰곰이 새겨보면 아주 또 이 시인의, 이 구자원 시인의 고단한 인생을 좀 이해를 하고 딱 이 시를 보면 정말 가슴에 울림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섬이라는 것의 가장 절창은 저는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두 문장의 시, 압권이죠. 이 손광주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동아일보에서 꽤 오랫동안 녹을 먹었습니다. 이 칼럼은 북한이 어떻게 한국 대선에 개입하느냐 하는 그런 순환 구조를 아주 조목조목 냉철하게 짚어냈습니다. 반드시 한번 읽어보기를 저는 강추합니다. 새정분 기초반 제2광우병 난동 막으려면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제2광우병 이때 처음 시작은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유모차를 밀고 나온 그런 운동권과 무관한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장이 서는 걸 보고 한상열 같은 사람,
한상일이 누군가야? 이 사람들은 2002년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망 사건, 일명 효순 미선 사건, 2010년 천안함 사태, 그 다음에 광우병 사태 그전,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탄핵 사건, 때마다 광화문으로 몰려나오고 선전선동을 하고 민주노총 이런 세력들과 규합해. 그러나 이 다수가 몰려나오면, 민초들이 많이 몰려나오면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없어집니다. 이런 것을 송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을 까지 지냈죠. 이 남한내 간천망의 대북정보 보고를 접한 북한 당국이 지시를 내리고 종북 세력들이 뛰어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친북, 진부좌파, 정치인, 언론, 시민 단계로 외인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들도 그게 계속 언론이 도배질되고 목소리가 커지고 하면 가세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확산되는 거죠. 이게 촛불, 박근혜 탄핵 사건의 정점되는 촛불 사태의 징계가 됐다. 그 최초에는 남한에 있는 좌익들의 은밀한 공작, 그런 것들을 또 북한에 보고를 하고 북한이 또 지시를 내리고 하는 그런 악순환 구조로 해야 할 거예요. 선순환 구조로 해야 되고, 저들이 보면 선순환이고 저희들이 보면 악순환입니다. 이런 구조를 끝내지 않으면 윤석열이든 누구든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 잘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 광우병 사태 같은 걸 또 일으켰어. 저들은 광화문을 점령하고 북한과 연계해 남한 내의 진보좌파 세력들이 총궐기할 일어서서 새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할 테니,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정무 불사 안보 전문가들이 차단하는 그런 걸 해야 된다. 촉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편육장을 할 때 또 그 이전에 사회부장을 할 때 유심히 목도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송광주 칼럼니스트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 신문이 1번 사설 안철수 단일화 기습제의, 거기 갈 길은 단일화 미랄이다. 뭐 어떤 심리 필요 없습니다.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의 미랄일 뿐인데 땅에 떨어져 썩으면 싹이 나고 무수히 많은 미랄들로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명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단일화의 미랄이 되려는 자세를 가져 안철수는 신년 풍찬 노숙의 결실을 의자나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오동희의 사진이라고, 이 반도체 특별법의 문제, 이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라는 단어가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규제를 없애고 첨단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쌀인 반도체, 우리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만 세계 1등을 하고 다른 거는 뭐 TSMC 대만에 뒤지고, 설계는 또 미국에 뒤지고, 또 주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에 뒤지는 이런 현실을 타파하려면 제대로 지원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 관료들이 엉터리같이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 놨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에 어떻게 반도체가 한 단어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넘쳐나는데 해야 한다. 좀 지원을 의무화하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 오동희의 사견도 정말 핵심을 짤지르는 그런 칼럼입니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수위원이 이날의 영분이 대전이 필요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초유의 김건희 씨에 이어 해경공 김씨까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초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다고 이 혐오들이 대선에서 누군가 이긴다고 덮여질지, 당선자 스스로 책임물고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야 한다. 재앙정 대통령제를 쇄신해서라도 자기 문제 또는 가족의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제시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의 제일 사설은 헷갈리는 방역신호다.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을 저는 청탁의사라고 부릅니다. 타조가 위험 신호가 느껴지면 앞을 향해 질주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왜 달리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뭐 별 게 없으면 이쯤 달렸으면 됐지 하고 자기를 숨긴다고 흙에다가 머리를 파묻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까지 다 숨긴 걸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타조라는 머리가 나쁜 짐승이 하는 짓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구중궁궐에 몸을 숨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꼭 머리에 머리를 쳐박고 자기 몸을 숨겼다고 생각하는 타조 같습니다. 그래서 점탁사로라는 홀을 지었는데 이 K방역 자화자찬 지금 어디로 갔는지 오미크론이 연날째 5만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방역태세를 다시 전환하는 태기를 놓고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아마 머리가 아플 겁니다. 더 풀었다가 10만 명이 넘고 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닌지 초조 불안에 안달릴 겁니다. 이럴 때 방역사령관이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 꽁꽁 숨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때리네요.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또 탈원전 같은 거는 무대부로 밀어붙입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 며칠 전에 또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기자가 정권 교체 후 집권하면 적폐 수사를 할 것이냐,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거냐, 적폐 청산의 단어를 기자가 끄집어냈습니다. 아니, 그럼 안 한다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또 몇 단계 띄워올려 검찰총장이 임명해 줬다고 그 고마움 때문에 비리와 불법이 있어도 안 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저 발상. 그래서 자기가 직접 분노한다 뭐 어쩌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서는 안 될 표현까지 써서 대변인한테 읽게 만드는 저 뻔뻔하고 후한무치함. 저 사람이 두 번째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도 MB가 자기를 겨냥해 죄어오는 수사의 칼날을 그때 고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냐라고 항변을 하자 그때 꼭 비슷한 문안을 자기가 직접 써서 대면을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참 그것을 신호로 일제히 연합이 나서고 이재명이는 어제도 뭐 나발을 불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얼굴색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얼굴색을 보고 그 사람이 오늘 살피는 걸 찰색이라고 합니다. 문재인도 이재명도 이해찬도 추미애도 하나같이 지금 얼굴빛이 흑빛입니다.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갔고 오히려 뭐 야당이 단일화가 28일 전에 이루어지면 컨벤션 조과로 3월 9일 돼서는 뭐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흠습하자 아마 문재인은 3월 9일 이전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꼭꼭 숨어서 머리만 숨기는 청탁의사로 있습니다. 동아일보 제가 준비하는 회사의 신문은 아까 뭐 그 강경이 갔은 것처럼 우리 청강암 논실장이 괜한 걱정만하니 현재 대통령 부인 첫 형사 소추 커지는 김혜경 김건희 사법 리스크 한 번도 없었던 대통령 부인 형사 소추 20대 대통령 임기 중 현실이더나 철저한 수사 동안 신속한 결론이 있었던 뭐 이런 기사를 칼럼을 썼는데 그렇게 아주 딱 빼어난 칼럼 같지는 않습니다. 그 옆에 오히려 바이든과 얘기들이 누가 준비가 됐나 외교 안보 누가 더 잘할 것인지 묻는데 뭐 보나만 합니다. 한미동맹에 대해 누가 더 적극적이고 무너지고 흔들린 한미동맹 복원에 신경 쓰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문 일본 사설은 글로벌 물가 공포 미는 죽기 살기 등 하는데 우리 한국은 돈불궁리만 하고 있다는 그런 따가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퍼펙트 스톰이라고 제가 6개월 전부터 하게 됐습니다. 감당이 되지 않을 큰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IMF 때는 우리 펀더멘털은 안 좋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괜찮았습니다. 신생국들이 안 좋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금도 모으고 DJ 정부가 구조조정도 하고 해가지고 잘 몇 년 만에 조기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구조조정을 한 상태에서 우리는 체질이 좀 강해진 상태에서 세계 금융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MB가 경제를 좀 아는 대통령이라 위기 관리를 잘 했습니다. 우리는 좋고 세계가 나빴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경기가 안 좋았죠. 그런데 지금 그 후 양적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양적 완화로 거품을 빼야 될 때가 됐는데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2년 넘게 또 돈을 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거품이 꽉 찼습니다.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올해 몇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겁니다. 약한 신생국 어느 곳에서 터지면 도미노, 연쇄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한테도 엄청난 게 닥칩니다. 그런데도 돈을 풀군이나 하고 있는 이 한심한 문재인 정부. 정말 나라에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야통정적 이뤄내야 됩니다. 중앙일보의 칼럼, 박정호 수석논술위원이 기생수, 기생충. 기생수라는 게 기초생활 수급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못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 우리 학교는 이 부산 행하고 비슷한 이런 것들이 다 K좀비라고 하는 것을 빗대 강준만 교수는 우리 정치를 좀비 정치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적으로 보이면 물어뜯는 피하고 보이면 물어뜯는 이런 좀비 정치에서 벗어나자는 그런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 기생수와 기생충을 대비해서 이 박정호 수석논술이 재밌게 했었네요. 이 정치권의 악취, 좀비는 냄새에 민감한데 이 정치권의 악취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나 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하석 교수, 장하자 들어가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과학 철학자죠. 케임브리지대 석자 교수였습니다. 우주공간에서 올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이야기를 인류의 미래, 희망에 대한 그런 것들 좀 인간들이 우주를 이해하면 겸허해집니다.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별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100억 년 전에 쏘아진 빛을 보고 있을 뿐 지금 그 별은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 우주 전체, 우리 지구가 소속해 있는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100개도 더 있다는 이런 진실 앞에 우리는 겸허해져야 합니다. 티끌 속에 우주가 있고 우주도 티끌에 불과한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자세로 오늘 하루를 유감없이 즐기시고 좋은 일도 하시고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인연 만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